불꽃자구 시즌2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즌1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장시환 PD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다. 해명보다 실행 계획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불꽃자구 시즌2의 비밀과 그 안에 숨겨진 장시환 PD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닙니다. 방송국의 틀을 깨고 현장으로 돌아간 불꽃야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가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장시환 PD는 이미 전혀 여러 차례 시즌2를 하겠다라고 선언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저 말로 끝나는 선언이 아니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인물, 세 가지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이건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방송 시간은 정해졌고 장소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실제 야구장이다. 포맷은 예능이 아니라 실전 중심의 라이브 경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시점에서 불꽃자구는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편집된 웃음보다 가공된 스토리보다 진짜 경기의 땀과 소리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장시환 PD가 선택한 새로운 생존 방식이었다. 법정 공방과 논란을 피해가는 대신 전혀 다른 판 위에서 게임을 새로 짜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 김성근 감독, 박용택, 송승준 같은 인물들이 함께 등장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불꽃자구의 정체성과 철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선 순간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단순한 예능 타이틀이 아닌 하나의 팀, 하나의 정신이 되었다. 이번 시즌은 화려한 무대도 예능식 대사도 없다. 대신 훈련 경기, 그리고 진짜 결과만이 남았다. 장시환 PD는 말보다 현장을 택했고 그 선택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JTBC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불꽃자구 시즌2는 이제 방송이 아니라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장시환 PD가 어떻게 기존 방송의 틀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불꽃자구 시즌2를 부활시켰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장시환 PD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는 말로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시즌2를 둘러싼 논란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음 시즌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다. 시간, 장소, 그리고 인물.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공개되며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공식 발표의 핵심은 명확했다. 불꽃자구 시즌2는 더 이상 검토 중이 아니었다. 이미 실행 단계로 돌입한 것이다. 방송 시간은 확정되었고 촬영지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실제 야구장. 무대는 방송국의 세트가 아닌 선수들의 땀과 소리가 살아있는 그라운드였다. 이 방식은 단순히 형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장시환 PD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능의 틀을 버리고 법적 제약을 피해가는 대신 본질을 바꿨다. 우리는 더 이상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경기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JTBC가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법원은 시즌1의 본편 영상, 즉 예능 형식의 제작과 유통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 경기의 라이브 중계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예능은 편집된 서사지만 경기 중계는 현실 그 자체다. 이 구분이 바로 장시환 PD가 선택한 돌파구였다. 그의 움직임은 치밀했다. 논란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그는 침묵을 유지하며 물밑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스태프 재정비, 선수단 구성 경기, 일정,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돈된 뒤 그는 단 한 번의 공지로 모든 것을 뒤집었다.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보여준다. 이 선언이 공개된 직후 업계는 술렁였다. 그동안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지켜보던 방송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즌2의 구조는
기존 방송 포맷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이 사라지고 연출이 사라지고 현장만 남았다. 특히 방송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공개한 것은 숨을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꽃 자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청자였다. 기존의 예능 팬들이 아닌 진짜 야구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실제 경기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 라이브 중계 알림을 켜둔 시청자들. 그들은 더 이상 웃음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를 기다렸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몰입을 불러왔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조회수는 꾸준히 올라갔다. 본편이 사라졌는데도 반응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꽃 야구의 힘이 포맷이 아니라 사람과 경기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장시환 PD의 결정은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압도적으로 논리적이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판을 바꿨다. 논란을 피하는 대신 논란이 닿을 수 없는 지점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현장이었다. 결국 이번 공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미 야구장은 열려 있었고 경기는 진행 중이었다. JTBC가 손댈 수 없는 이유는 단순했다. 이미 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불꽃자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어떻게 시즌2의 방향성을 다시 세우고 감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등장은 불꽃자구 시즌2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 같은 존재로 불려왔다. 무표정 속에 숨은 철저한 원칙, 그리고 그 누구보다 냉정한 결과, 중심주의. 그가 다시 불꽃자구의 무대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즌2의 색깔은 달라졌다. 김성근 감독은 늘 훈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의 야구 철학은 감정이 아니라 실전말이 아니라 결과였다. 시즌1에서 이미 그의 스타일은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그의 혹독한 훈련법과 냉철한 시선은 때로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만큼 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시즌2의 무대가 다시 열린 지금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상징 이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팀을 이끄는 감독이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브랜드 자체를 대표하는 정신의 중심이었다. 예능적 요소가 모두 사라진 시즌2에서 그의 냉철한 리더십은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났다. 장시환 PD가 방송의 틀을 깨고 현장을 선택했다면 김성근 감독은 그 현장을 실전으로 바꿔버린 인물이었다. 훈련의 강도, 경기의 집중도, 선수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다시 현실로 끌어올리는 중심축. 그가 있었기에 불꽃자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경쟁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김성근 감독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진짜를 가려내는 능력이었다. 화면 뒤의 연기나 연출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결과로만 선수와 프로젝트를 평가했다. 이 냉정함이 바로 JTBC 시절 불꽃자구가 가진 색깔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시즌2에서도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 그는 카메라보다 선수들을 먼저 바라본다. 예능에서 흔히 보이던 리액션 웃음 멘트는 사라졌다. 대신 경기장의 소리, 미세한 표정, 실제 플레이만이 남았다. 그 안에서 김성근 감독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다. 그의 지도 방식은 혹독하지만 동시에 진심이었다. 박용택과 송승준이 함께 참여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단순한 출연진이 아닌 훈련으로 증명된 선수들로 다시 불러냈다. 경험 책임, 그리고 진짜 경기력.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인물들이 바로 시즌2의 핵심 전력이었다. 김성근 감독은 이번에도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는 예능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야구를 하는 거다. 이 한 문장은 불꽃자구의 모든 것을 대변했다. 편집된 재미가 아닌 실제 경기의 결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선수들은 카메라보다 훈련에 집중했고 스태프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다. 무대의 중심에는 감독이 아닌 팀이 있었고 모든 시선은 결국 경기 결과로 향했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김성근 감독이 감정보다 결과를 철저히 믿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냉정함 속에서도 모든 결정을 데이터와 성과로 뒷받침했다. 그 철학이 불꽃자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결국 시즌 2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진짜였다. 그라운드에서 흘린 땀 선수들의 실수, 그리고 감독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가 되었다. 시즌 1의 논란을 떠난 자리에서 김성근 감독은 다시 한번 결과로 말하는 야구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른 박용택과 송승준이 어떻게 이 새로운 시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여전히 불꽃자구의 상징으로 불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택과 송승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불꽃자구 시즌 2의 의미는 한층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출연진이 아니었다. 시즌 1에서 이미 팀의 상징이자 팬들의 신뢰를 대표하던 얼굴이었다. 이번 시즌에서도 그들이 다시 무대에 오른 이유는 분명했다. 불꽃자구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박용택은 오랜 기간 LG 트윈스의 간판 타자로 활약하며 꾸준함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그는 화려한 홈런보다 안정된 타율로 팀을 이끌었던 선수였다. 시즌 1에서도 그의 침착한 리더십은 팀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 그 자체에 몰입했다. 그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이건 진짜다라는 신뢰를 심어줬다. 송승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수많은 시즌을 버텨낸 베테랑 투수. 그는 화려한 피칭보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었다. 시즌 2에서 그가 다시 불꽃자구의 마운드에 선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진짜 야구로 돌아온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선택이었다. 두 사람의 등장 장면은 마치 선언문 같았다. 편집된 웃음도 각본도 없는 현장. 박용택은 여전히 팀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다잡았고 송승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공을 던졌다. 카메라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그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다. 불꽃야구라는 이름을 단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심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장시원 PD가 아무리 새로운 형식을 택하더라도 그 안의 사람과 정신이 같다면 그건 여전히 불꽃야구였다. 박용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변한 건 장소뿐이더군요. 사람도 열정도 분위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즌 2의 정체성을 요약했다. 송승준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다. 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꽃자구죠. 짧지만 묵직한 말이었다. 그의 표정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감만 남아있었다. 시즌 2의 현장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예능적 요소가 사라지면서 웃음은 줄었지만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선수들은 경기 중 대화를 최소화했고 감독과 스태프는 오직 경기력에만 몰두했다. 그라운드 위에는 오직 야구만이 존재했다. 박용택과 송승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상징이었다. 불꽃자구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 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라운드의 공기 속에는 다시 한번 불붙은 경쟁심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그건 대본으로 만들 수 없는 진짜 감정이었다. 관객석이 비어 있어도 그들의 경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결국 불꽃자구 시즌 2의 핵심은 이 두 인물에게 압축되어 있었다. 박용택이 상징하는 꾸준함, 송승준이 상징하는 끈기. 그 두 가지가 만나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형식은 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불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JTBC가 왜 이 불꽃자구 시즌 2에 손을 대지 못하는지, 그리고 장시원 PD가 어떻게 법과 포맷의 경계를 완벽히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JTBC가 불꽃자구 시즌 2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미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장시원 PD는 법정 공방의 틀 안에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버렸다. 기존의 법적 분쟁은 예능 포맷에 관한 것이었다. 즉, 방송 편성표에 포함된 본편 영상 편집 연출. 이 모든 요소가 JTBC의 제작물이라는 명분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불꽃자구 시즌 2는 이 포맷의 외부로 나왔다. 그것은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경기 중계였다. 법의 관점에서 예능과 라이브 중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예능은 기획, 촬영, 편집, 배급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지만 라이브 중계는 현장에서 즉시 송출되는 사건 그 자체로 분류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다. 장시원 PD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여준 것이다. JTBC는 더 이상 제동을 걸 명분이 없었다. 시즌2의 콘텐츠는 방송국 편성표에도 없었고 기존 판결문에 명시된 예능 영상물 제작 금지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새로운 영역, 새로운 게임이었다. 이 구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논쟁을 피하면서도 존재감을 키웠다는 점이다. 장시원 PD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JTBC의 공격 포인트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전략적 변환이었다.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건 곧 경쟁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같은 시장 같은 포맷 같은 소비층을 놓고 싸울 때만 법적 다툼이 성립한다. 그러나 불꽃 자구 시즌2는 그 전제를 무너뜨렸다. 방송국이 아닌 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실전 경기, 시청률 경쟁이 아닌 현장 관람 중심의 구조, 광고 패키지조차 기존 방송 시스템과 다르게 설계된 형태. 이 모든 요소가 JTBC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결국 JTBC 입장에서 불꽃 자구 시즌2는 같은 링 위의 상대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들이 법적 수단을 쓰더라도 적용할 조항 자체가 사라졌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 예능이 아니라 스포츠 이 단어의 변화가 판 전체를 바꿔버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장시환 PD는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경쟁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그 말처럼 시즌2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이었다. 그는 불꽃 야구를 방송 콘텐츠가 아닌 지속 가능한 현장 브랜드로 재정의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즌2의 라이브 영상들은 업로드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본편이 사라진 뒤에도 팬들은 여전히 불꽃 야구를 찾고 있었다.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신을 소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장시원 PD의 냉철한 판단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경기와 결과로 말한다. 그가 내놓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우리는 방송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제 JTBC는 그 현실을 방해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판결문이 의미를 잃은 순간 불꽃 자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시즌2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실전 콘텐츠가 되었고 그건 방송사가 아닌 현장의 주인들이 만드는 이야기였다. 카메라보다 빠르고 편집보다 솔직하며 무엇보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생동감이 있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시즌2의 구조적 혁신, 즉 존재감을 키우면서도 충돌을 피한 전략이 어떻게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꽃 야구 시즌2의 진짜 가치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에 있었다.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법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업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장시원 PD가 만든 구조는 단기적인 반응이 아닌 장기적인 누적 효과를 목표로 했다. 매주 정해진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경기. 이 반복이야말로 시청자의 기억 속에 지속성을 심는 장치였다. 처음엔 생소했던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시즌2는 이제 더 이상 방송이 아니다. 그건 일종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방송 시간표 대신 경기 일정을 기다리고 예능 편집 대신 현장 소리를 찾아본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보여주는 대신 존재하는 것. 편집된 장면보다 실제 경기가 더 강한 감동을 주고 각본 대신 현실이 이야기를 만든다. 그게 바로 불꽃 자구가 선택한 길이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 박용택과 송승준의 진심. 그리고 장시원 PD의 결단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이 시즌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진화였다. 그들은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다. JTBC가 손을 댈 수 없게 된 순간 불꽃 자구는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워졌다. 감독은 자신의 방식대로 팀을 운영하고 PD는 자신의 시선으로 현장을 기록하며 시청자는 편집 없는 진짜를 받아들였다. 이 관계 속에는 더 이상 중간자가 없었다. 방송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감독 선수 그리고 관객뿐이었다. 이 단순한 구조가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흐름을 두고 새로운 실험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험이라 하기엔 이미 결과가 명확하다. 조회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열기. 모두가 시즌2는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불꽃자구 시즌2는 단지 논란을 피해간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건 법적 충돌 없이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완성형이었다.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 연출이 아닌 결과 이 조합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예능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었다. 시청자들은 이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보고 싶다면 보면 된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무대. 이게 바로 불꽃자구 시즌2가 던진 메시지다. 우리는 숨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한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방송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승인이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판을 만들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제 불꽃자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창작의 자유 구조의 자율, 그리고 현실 중심의 서사.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향후 콘텐츠 시장을 바꿀 것이다.